안녕하세요, 가조트입니다. 이제 여름방학과 맞물려서 자전거 국토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제가 생활자전거에 속하는 비교적 저렴하고 무거운 MTB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포함해서 4대강과 동해, 제주도까지 그랜드 슬램을 마무리해버려서 종종 생활자전거에 속하는 하이브리드, MTB 로드, 미니벨로 등으로 자전거 종주가 가능한지 불편함은 없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종주 이후에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다양한 자전거를 더 즐길 수가 있어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자전거 종주 여행이 조금이라도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은 일부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자전거는 없지만 나는 자전거 취미를 시작할 마음이다 라고 하신다면 4대강을 포함해서 그랜드 슬램까지 생각하신다면 요즘은 중고 자전거 시장 자전거 금액도 괜찮고 신품 자전거 금액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성능이 좋은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추천 영상은 이후에 제 나름의 기준으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생활 자전거로는 자전거 종주가 불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그랜드 슬램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국토 종주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기에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저는 매번 상황상 체력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 왔었고 끌바도 많이 했지만 다치지 않고 완주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과 경험도 그렇듯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비교적 좋은 자전거를 구매하면 좋겠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자전거도 충분히 좋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활 자전거 기준으로 몇 가지만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30만원 전후의 MTB 자전거는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어서 비슷한 금액대 자전거보다 대략 3km 전후가 더 나가더라고요. 또 MTB 타이어 특성상 은어로 표현하면 까뚜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다른 자전거 대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저렴한 아이돌의 생활 MTB는 앞 3단, 뒤 7단, 총 21단이라고 해도 실제 산정이 많은 한국 종주에서는 저질 체력인 저희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어 선택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종주 라이딩에 속도가 조금씩 붙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체력도 좋지 않았던 터라 원인을 생각해봤을 때 운이 좋게도 단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타이어와 튜브 때문에 블록이 정말 마모가 심하게 이루어져서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다 보니 일반 로드 자전거처럼 매끄러워져서 속도를 유지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저는 교체 시기를 많이 지나버린 거고 미끄러짐 관련한 몰드가 없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용 MTB 타이어 또는 투어용 MTB 타이어 검색해보시면 튀어나온 블록이 없이 매끄럽고 미끄러워짐을 막아줄 수 있는 트레드도 있는 모델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MTB의 편안한 승차감에 부족한 항속성을 챙기셔서 라이딩의 속도도 올리시고 조금 더 쾌적한 라이딩으로 여행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서 가장 호불호 없이 사용하는 미니벨로입니다. 30만원 전후대의 미니벨로 자전거는 보통 11km 전후대에서 7단이라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기어가 7단이라는 점은 생활 MTB와 같은 점이지만 자전거 자체 무게가 약 2에서 4kg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의 저질 체력으로도 같은 각도의 어필도 무거운 생활 MTB보다는 비교적 쉽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큰 어필이 있거나 빠르게 달리시는 분들은 기본 페달에서 교체를 미리 하셨겠지만 가볍게 타시는 분들은 보통 기본으로 제공되는 페달을 사용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종주길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경우가 많고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는 어필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페달에 힘을 많이 주고 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일반 페달이 망가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안전 라이딩을 생각해서 미니벨로 라이더 분들께서는 페달만큼은 꼭 교체하셔서 감성 라이딩의 안전까지 챙기셨으면 합니다. 비교적 앞에 언급한 자전거 타입보다는 얇은 타이어와 고압을 사용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노면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는 편이고 타이어와 펑크, 빈도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자전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분의 튜브와 함께 펑크 패치, 또 개인적으로는 청테이프도 효과는 좋은 것 같아서 추천도 드려봅니다. 로드 자전거를 제외하면 이 부분은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금액대가 있는 자전거들은 사이즈가 조금 더 디테일하지만 생활 자전거들은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라이딩에서 몸에 맞지 않는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시게 되면 일상에서는 못 느끼고 지나갔던 고통도 느끼게 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바꿀 수도 없기에 당연히 안장도 조절해 보시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핸들과 팔 거리가 조금 멀어서 불편하시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아르곤 타입의 그립은 적당한 쿠션감과 함께 약간의 거리 조절을 포함해서 다양한 파제법이 가능해서 일반 바 타입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라이딩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랜드 슬램까지 하신다고 하면 요즘은 컬러를 지원하는 자전거 속도 계격, 내비게이션도 많이 저렴해서 추천도 드리지만 생활 자전거와 비슷한 금액 혹은 준하는 금액이기에 국토 정주만 하신다면 저 역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설정만 저전력 모드 또는 밝기를 평소보다 많이 내리셔서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해서 위급한 상황 또는 검색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도록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여름은 고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배터리의 성능을 해칠 수도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저온으로 인해서 방전이 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경험하다 보니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조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이소에도 분명 여러분의 자전거에 맞는 용품들이 판매를 하기에 추천도 드리지만 자전거 라이트만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이소의 전조등과 후미등은 저렴하지만 충전 타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라이트는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빛이 전혀 없는 곳을 다닐 때는 최고 밝기를 심지어 사용해야 하는데 야간 라이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분의 건전지를 수납하는 부분도 오히려 비용적으로도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충전이 되는 타입을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자전거 라이트 같은 경우 종류에 따라서는 보조 배터리 기능을 해주는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취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 벌만 챙기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여행인데 이쁜 옷을 입고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건 모두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겸하고 있기에 저 같은 일반 분들은 의류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가지 옷을 더 챙기실 건데 그럼 여행 짐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고 이건 하루 100km 라이딩 기준으로 피로감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활동성이 있는 자전거 의류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전거 의류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가지고 있는 의류 중에서 옷 특성상 빨리 마르는 의류,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기능성 의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 라이딩을 했을 때 의류는 가볍게 손빨래를 통해서 다음날 산뜻하게 라이딩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밤에는 식당을 가거나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반팔과 반바지만 챙겼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 저는 아직 클릿 슈즈를 신지 않기 때문에 따로 슬리퍼를 챙기거나 하진 않았는데 다만 흰색 운동화는 자전거 체인과 기어에 오염이 쉽기 때문에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화 계열만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얇은 메쉬 타입은 페달에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만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이걸 보급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는 맛집을 선정하고 달리시는 게 아니라면 극 제2 성향으로 달리시는 게 아니시라면 끼니는 적당히 배가 고플 시간에 음식점이 보이면 식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커피도 한잔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충전도 함께 몸도 충전하시고요. 또 라이딩 중에 저는 가끔 물에다가 집에 있는 BCA를 가져다가 타먹기도 했는데 제가 다양하게 먹어본 건 아니지만 엑스트라 조스 이거 물에 타먹으면 탄산 음료 먹는 느낌도 받고 힘도 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흔히 물약이라고 하죠. 관련 제품도 몇 가지 구매해서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 드셔도 되고요. 길고 고된 일정에 물만 드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 같은 경우 생활 자전거로 국토 정주만 혹은 코스 하나만 가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그랜드 슬램까지 생각하신다면 생활 자전거 부류에 속하는 자전거보다는 구성이 더 좋은 자전거를 저 역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고
자전거 국토정주 여행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부분도 고려해보시고 정주 여행 전에 충분한 연습과 정비만큼은 꼭 맡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준비물, 그랜드 슬램을 포함해서 약간의 코스 정보와 당시 저의 세팅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후기들이 담긴 영상도 참고하셔서 인생에서 한 번쯤 가도 좋은 국토정주 자전거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성비 캐덜트 가덜트였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